여러분, 자존심만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만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면 그 대가는 얼마나 클까요? 태국의 한 대기업이 몰락 직전까지 갔던 이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한국 자본의 숨겨진 비밀. 과연 상류층의 오만함이 어떻게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 경제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태국은 왜 한국 자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걸까?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만난 태국 상류층, 그리고 그들의 자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안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국제경제를 전공한 후 여러 나라를 오가며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자본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태국에서 겪은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태국으로 파견된 이유는 간단했어요. 태국의 한 대기업이 한국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 손자이자 현재 CEO를 맡고 있는 소팔 차이와 씨라는 사람이 문제의 중심이었죠. 그는 태국 상류층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이다. 자본도 기술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 자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회사는 주요 사업 모델이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었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도 약해지고 있었죠. 한국의 IT 기술과 제조업 혁신이 없으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 자본과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죠. 줄리안,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던가요? 소팔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비꼬는 듯한 질문이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방콕 중심부의 고급 빌딩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태국 상류층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유는 귀사가 한국 자본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태국 회사가 굳이 한국 자본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걸 설명하러 온 것 같습니다만. 이쯤 되니 저도 내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그저 태국의 자존심을 과시하려는 그의 태도가 감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소팔 씨,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리죠. 지금 귀사의 해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귀사의 기술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귀사의 주력 제품인 소비자 가전의 경우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국내 시장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소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건드린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리 회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죠. 그가 반복하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과 만나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소팔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 때문에 아무도 대놓고 반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태국 상류층이 가진 전형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부와 권력에 익숙해진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종의 패배로 여겼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단순히 투자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본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그들의 경제 위기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과연 이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제가 세운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팔과 그의 팀을 설득하기 위해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태국 회사의 현 상황을 직접 체감하게 하고 한국의 사례를 눈으로 보게 만드는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죠.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대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자 소팔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의 이사들이 흥미를 보이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우리 팀은 함께 태국 방콕 외곽의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죠. 이 공장은 회사의 핵심 생산 기지였고 태국 경제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자랑이 될 법한 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팔과 그의 경영진은 최첨단 생산 기술과 효율적인 설비를 강조하며 자랑스레 시설을 소개했죠.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기계들과 비효율적인 공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주력 제품인 전자가전의 생산 라인은 너무도 느리고 품질 관리 체계도 허술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소팔은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스스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공장의 문제점을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공장을 나와 모두가 차에 올라탔을 때 소팔은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줄리안, 이제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보셨겠죠? 이렇게 뛰어난 시설을 가지고 한국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한 제조 공장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어사 공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로봇팔이 고속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틈조차 없이 완벽하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소팔과 그의 팀은 처음에는 무심히 보더니 점점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공장은 귀사의 생산 라인과 비슷한 규모지만 효율성은 약 4배 더 높습니다. 또한 품질 관리에 드는 비용은 30% 적죠. 이런 기술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IT 혁신과 제조업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소팔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조급히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금 방문한 공장의 생산성과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공장은 생산 속도와 품질 면에서 동남아시아 평균에도 못 미쳤으며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경쟁사들의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자 소팔의 경영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죠. 소팔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저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변화를 거부한다면 귀사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한국 자본이 제공할 기술과 협력은 귀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또 다른 경쟁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죠. 그 기업은 소팔의 회사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그의 회사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소팔의 비서가 이 소식을 회의실에서 전했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경영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팔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팔은 저를 개인적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줄리안, 한국 자본과 협력을 시작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이전, 생산 공정 개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귀사가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아시아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팔은 제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극복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소팔이 단순히 깨닫는 것만으로 회사의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소팔의 태도 변화는 분명했지만 그가 정말로 마음을 열었는지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태국 상류층의 오랜 자존심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특히 외국 자본과의 협력을 의존으로 간주하는 그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협상이 단순히 이 회사의 생존을 넘어 태국과 한국 간의 협력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초안을 작성하던 어느 날 소팔의 회사에서 한국 자본 유치에 대한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소팔이 이사회에 한국 자본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태국은 한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설득과 자료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한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사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소팔의 발언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한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의 언론에서도 이 상황을 대서특필하며 소팔을 칭송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자본에 굴복하지 않은 태국. 경제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그를 민족주의적 영웅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진짜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회사가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목격하게 되었죠. 그날 밤 소팔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용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줄리안,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자본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팔은 지금까지 자신의 오만과 고집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소팔 씨,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귀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한국 자본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소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 한마디가 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와서 물러난다면 사람들은 저를 비겁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팔 씨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존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해 보세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며칠 뒤 소팔은 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인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둘러보며 그들이 어떻게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국의 한 첨단 기술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의 대표는 그를 환영하며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죠.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팔은 처음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공장을 둘러보며 점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작은 문제도 즉시 해결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작업자의 숙련된 협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줄리안,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자본과 협력하면 이 시스템을 귀사의 공장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 후 며칠 동안 소팔은 한국의 다양한 기업과 협력 모델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우리는 단순히 자본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 그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문 후 태국으로 돌아간 소팔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자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내부 반발은 심했습니다. 특히 몇몇 보수적인 이사들은 우리는 태국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협력을 반대했습니다. 소팔은 처음에는 이사들의 강한 반대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들이었죠.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 공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재생되자 이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소팔은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회사의 생존을 넘어 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팔의 이 발언은 이사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그의 진지한 태도와 자료의 설득력에 고개를 끄덕였고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팔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음 단계에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팔은 자신의 경영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사회는 여전히 양분되어 있었지만 그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배운 사례들은 이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소팔은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무엇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큰 가능성을 얻는 것입니다. 소팔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우리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소팔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히 투자와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은 저마다 깊은 고민에 잠겼고 마침내 몇몇 이사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 자본과의 협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자본과의 협력이 이루어진 후 소팔의 회사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생산성의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된 최첨단 기술이 공장의 생산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던 공정들이 이제는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죠.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안정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었는데요. 한국 파트너사의 강력한 네트워크 덕분에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태국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제품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회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업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회사 내부에 더 열린 사고방식과 글로벌 마인드셋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컸다면 이제는 직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전체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협업의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태국의 언론과 경제계에서도 이 성공 사례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 소팔의 자존심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의 결단력을 칭찬하며 혁신적인 리더로 추켜 세웠습니다. 성공적인 협력의 결과를 확인한 소팔은 기자회견에서 진솔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넘어 태국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소팔은 더 많은 협력을 통해 회사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적 상생 모델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만과 자존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협력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낼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지만 협력을 통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태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낸 이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신뢰와 상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